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알바 진행자 손수호입니다. 정치알바 고정 멤버 3분 중에 손혜원 의원님 국감 일정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머 담당 남태우 배우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시다면서요?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고요. 조금 바쁘시다면서요? 예, 예. 영화 촬영? 그러니까 화수목금 4일 저녁 동안 한 서너 시간씩 팟캐스트 고정으로 있고. 아니 그렇게 4일이나 하세요? 예, 화요일 오늘이고 수금은 수다맨, 목요일은 사시남전기 여기 고정으로 있고. 아니 팟캐스트가 본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그렇게 거기다가 시사 안드로메다 한 번씩 있으니까. 이게 영화 촬영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라마의 고전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영화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한 8일 정도 집중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예, 독립영화 그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독립영화하고 상업영화 있는데 예. 오늘은 예를 들면 독립영화 찍고 그 다음 네. 날은 상업영화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독립영화는 제가 대강 시나리오 봤는데 네. 비중이 크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거의 주인공이더라고. 여자 상대역 있습니까? 상대역은 없습니다. 아들, 딸, 뭐, 이렇게, 로맨스는 없고. 없어요? 예, 어머니, 뭐, 이렇게. 부인. 아쉽네요. 여자가 3명 있긴 있죠. 부인? 예,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부인은 누구예요? 부인은 뭐 배우죠. 예. 배우인데. 네. 그. 조심하시오. 요즘에 도덕제 실사건 때문에. 네. 부인과 대면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대화를 하는 정도. 그 접촉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역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피곤인. 네? 정청래입니다. 피곤인? 아주 피곤해요. 오늘 농사 짓고 오셨나요? 네, 매일. 그것 때문에 매일이요? 매일 가죠 그러면. 예? 아직 안 끝나요 농사가? 겨울인데 좀 있어요. 아니 이제 다 끝내놨어. 배추 뭐. 그래요. 저도 잠깐 갔다 왔네. 아니 저희 아버지도 홍성에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밭이 하나 있는데. 무청이라고 알아요? 무청 알죠. 왜 몰라요? 무청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 잎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줄기? 이파리. 줄기? 예. 그거 따주는 거. 따준다? 한 2-3번 따줘야 돼.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들어. 무 뿌리가. 오늘 그거 하고 왔어요. 혼자 하십니까? 뭐 혼자도 갔다가 또 뭐 주변에 또 누구도 갔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일을 맞춰놨어요. 그럼 이제는 끝이에요? 네. 수확만 하면 되나 물을? 그렇죠 이제. 언제쯤 수확합니까? 3주? 3주 후에? 아니 원래 김장할 때 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수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장이 11월 말쯤이잖아. 11월 말에 하나요? 네. 제가 참 이런 뭘 살림을 해봤어야지. 몰라가지고.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게 없어. 그러면 네. 직업이 지금 거의 농업이시네요. 저는 뭐 지금 거의 농업인이죠. 네. 피곤인. 제가 평생 본 배추 중에서 이렇게 잘된 배추 처음 봤어요. 파실 겁니까? 그래서 손혜원 의원만 특별히 드리고. 그래요? 나머지는 밭대기를 팔려고. 고맙습니다. 네. 네. 배추 하나가요. 한 아름이야. 이거 좀 이상하다. 진짜요? 설마. 이거 뭐 낚시꾼이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나 그렇게 크게 정말요? 배추가 자라는 걸 이번 처음 알았어요. 유기농. 인증샷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 웅크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만 해요. 야. 배추가요? 네. 이거 참. 너무 허풍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손혜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끊어야지. 네. 제 배추예요. 트럭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아니, 그거를, 1900포기 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포기씩 뽑아가지고 노란 배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쌈을 싸먹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알았어. 그래서 1900포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무하고 배추하고. 100포기. 혼자 어떻게 100포기를 먹어. 큰 집에 갖다 드려서. 큰 집에? 김치로 내 담아다 갖다 드릴게. 하여튼 뽑을 때 오세요. 네, 그리고 그럴게요. 골라가시라고. 그럴게요. 배추하고 그래서 무하고. 차하고 용달차 하나 하고 해서 가겠습니다. 무는 지금 무청 얘기했는데 한 3번 정도 줄기를 따줬거든요. 이파리를. 그러니까 뿌리가 더 튼튼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배추 알바야. 네. 하여튼 수확할 때 오세요. 네. 손수 변호사는 올 필요 없어. 네.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배추 이야기하는 동안에 약간 늦으셨지만 굉장히 또 빠르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감을 마치고 그 와중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일본에 출장을 좀 갔다가
교문의원들 포함해서 9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제가 예. 그 일본에 출장 일본 역사기행을 갔다 왔어요. 어디요? 나라 오사카하고 나라 네. 교토 갔었어요. 네. 가서 이따 또 기회 되면 또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오. 거를 했고 그 의원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네. 갔다가 와서 네. 예, 또 출근을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또 교문이 회의가 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 을밀대라고 마포 갑에 아주 맛있는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을밀대가 여기도 있나요? 마포에도? 여기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거기가 본점이에요. 아, 이거 본점이에요? 아. 뭐 줄 서서 먹는데요. 줄 서서 먹는데 그 마포 갑의 의원하고 함께 가니까 그냥 네. 방까지 마련해주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방에 앉기 어렵고 네. 저는 냉면보다도 국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거기 예. 국수, 국수도 칼국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빈대떡도 맛있더라고요. 네, 빈대떡도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 하고 네. 바로 냉면 한 그릇 따먹고 그냥 회의 네. 다 마치고 그리고 후다닥 아이고, 뛰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없어서 네. 섭섭하셨죠? 그렇죠. 댓글에 예. 섭섭하시던 분 많아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또 손혜원 의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또 이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팟캐스트 되지 않을까. 네. 그 9명은 여야 의원들 다. 네, 사실은 우리 당은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저하고 셋밖에 없었고요. 국민의당에 이제 간사님, 송기석 네. 의원, 그리고 장정숙 의원, 이동섭 의원 이렇게 갖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강길부 의원 가셨고 그리고 서른 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야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바른정당은 없고. 없어요. 아. 원래 바른으로 가셨는데 오셔서 자유한국당에 아, 계셨어요. 어제 당이 바뀐. 네, 네. 네, 아, 그 저희가 9분 중에 한 분이 또 9분에 포함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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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정감사 이야기 저희가 오늘 그 후반부에 자세히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뭐 많아요. 네. 준비하신 거, 뭐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오늘 근황 토크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정 의원님, 네. 방송 잘 봤습니다. 뭐요? 방송에 해맑게 나오시더라. 진선미 의원도 뽀얗게 예쁘게 메이크업이 SBS가 좋은 것 같아요. 아, SBS? 네. 어떠셨어요? 블랙하우스? 네. 저는 모릅니다. 아, 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길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아, 그날 그 그런가요? 얘기 옛날에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얘기를 듣다가 말고 네. 다들 방해를 못 가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자 그랬대 무서워가지고. 뭐 어떤 얘기요? 그날 거기서 오춘산이 사건. 아, 그거요? 두바이. 저는 사실 지난주에 김용민 PD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김용민 PD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 세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언제 했어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 들었어요. 별로 목요일? 세진 않지? 많이 정지한 것 같아요. 지상파라서.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녹취가 네. 있지만은 이것이 한쪽이 다른 쪽 사이드에서 주는 또 증언이 있어야만 얘를 그쵸. 깔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등산객 커플족이 왔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등산객 얘기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씀해 주시죠. 알았어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아시면서. 그래서 9월 6일이라는 것만 예. 기억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저는 정 의원님이 그때 왜 가셨나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날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혔어.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해서 그렇게 두 분이 가셨다는데. 저는 진짜 내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김어준 총수가 건물 내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도청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고. 지금도요? 네. 오.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야.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 근데 혼자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럼 진선미 의원이랑 같이 가자. 진선미 의원이 그 낙검수 팀 그 변호사였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정치하기 전에요? 그래서 정치할 땐가? 정치하기 전부터. 그래서 가서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내가 지금 꼬였구나, 지금. 무서웠죠? 네, 무서웠어요. 지금도 좀 겁나나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얼마나 살벌한데요. 배추 농사할 때 혼자 가지 마세요, 진짜. 큰일 아니, 나요. 근데, 산짐승, 들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는 그 박용철 씨 그 자상 흔적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봤어?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김어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해 현장, 네. 사진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다 봤어요, 저는. 봤는데 이 칼로 찔린 이 자국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건 전문 칼잡이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기역자로 막 꺾여 있고 상처가 V자로 꺾여 있고 더 심한 거 뭔지 아세요? 찔렀는데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포 뜨듯이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벌했고 그리고 증언한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막
몸에 막 칼자국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분도 이제 그쪽 관련된 사람들. 아, 별개의 일로. 원래. 예, 이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네. 박용철 씨 후배뻘이죠.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난 일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이번 계기를 기회로 네.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줬으면 SBS가 좋겠어요. 참 그 타임리하게 네. 그런 이 방송 기획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첫 방부터 막 6점 몇 프로가 나가는데 7.8%. 첫 방은 그랬어. 둘째가 첫 방이 6.5고 네. 둘째 날은 이제 내가 나갔잖아. 올랐죠 1%. 그러니까 이제 네. 7.8%로 갔죠. 7.8이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던 네.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순간 청취율 9.8까지 시청률. 올라갔다고. 9.8까지. 아, 10%를 이 시대의 참 흥행인으로서. 흥행인으로. 근데 예. 그런 기획이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이제 이게 뭐랄까 정신없는 거는 좀 있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가 우리는 맨날 보니까 아는데 이제 그 사람을 못 보던 사람, 목소리만 듣던 사람들은 조금은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왜요?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 손석희만 보다가 뭐.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예, 파일럿 방송이라서 여러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쏟아본 거예요. 그렇지. 그 대신 자막 처리를 많이 하면서 네네. 아주 그냥 박진감 있게 스피드하게 막 했죠. 몰아친 거지. 저는 재밌었고 어떤 코너가 잘 먹힐 만한가 그걸 고르기 위해서 쫙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반응 좋은 거 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출연이 이제 정규 방송을 하게 되면 뉴스공장처럼 매일 뭐 이렇게 코너는 못하지만 이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코너를 운영하려나 봐요.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 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시간대 그렇지 하겠죠? 않아야 되지. 네. 그치? 이번에는 뭐 좀 파일럿만. 재밌게 시청률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정 의원님 시간대에 쓴것 같아요. 나오셔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사실 오늘 진짜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슈가 오늘 하루만 빨리빨리 해도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할게 되게 늘어진다고 많아요. 누가 댓글에 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바른정당 결국은 분당 내지 집단 탈당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내부에서. 또 이상한 얘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 빨리 시작하세요. 심리적 분당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손혜원의 국감 후기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안 해도 끝난 지가 돼요? 언젠데. 네, 그래도 예. 그리고 바쁘니까 먼저. 그 앞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주사파. 주사파. 예. 다시 한번 화제가 되는. 네. 왜 주사파를 다루는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와서 같아요. 주사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희경 의원 안 나타났대. 안 왔어요? 네. 불 지르고 도주했군요. 네. 뭐 인터넷 보고 있겠죠, 뭐 다. 예. 그러면은 광고, 소중한 광고 소개해드리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주사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주사파 들어가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주사파. 2017년 올해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된 해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부터 시작된 ML주의라고 그러죠. 네, 레닌까지. 네, 레닌까지. 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몰락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하나의 체제로서 자리 잡고 20세기 가장 세계적 사건을 꼽으라면 볼셰비키 혁명과 아기양, 돌리, 복제 이것이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ML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세웠는데 북한은 정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주체 사상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또 오해 소지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아니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 중심의 철학 표방했죠. 이걸 표방한 거고요. 주체 사상은 그냥 주체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이
철학의 근본 원리인데요. 이 철학의 근본 원리는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 모든 것의 으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게 여기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체이고,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며,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줄여서 자창의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이 철학적 근본 원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의 철학적 근본 원리를 제기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횡행하던 그때와는 달리 제국주의가 실제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제국주의 사상을 같이 첨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만든 이제 사상, 철학 사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김일성이 만든 게 맞아요? 맞습니다. 황장엽이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그건 이제 체계화한 거고요. 체계화했다. 정리했다고, 집대성했다고 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짧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사회주의라 공산주의 이론이 이 유물론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유물론. 조금 전 말씀하신 거는 유물론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제 예, 마르크스의 그렇죠. 물질의 일차성, 네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네. 생산 관계, 생산 양식, 그리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이런 걸 가지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라고 이제 북한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요. 그리고 1926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걸 줄여서 트드라고 그러죠. 네. 그걸 세웠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트드요? 트드. 타도 제국주의 동맹, 줄여서 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930년 6월에 카룬 회의에서 주체 사상에 대한 맹화 이런 것을 김일성이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1926년인가요? 6년이 아니죠. 보천보 전투. 네. 그 동아일보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청년 김일성이 실제로 일본 주재소,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서 혁혁한 공원을 세웠고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라고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파가 주체사상파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 이념, 철학 사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승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체 사상이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학습이 되죠. 그렇죠. 네. 이 주체 사상은 철학의 근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수령론, 영도론, 후계자론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좀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령론은 무오류의 신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령의 지도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독재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980년대 이제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NL 계열, NL PDR입니다. 정확하게 NL과 PD 계열로 나눠졌을 때 NL PDR은 민족 해방이죠. 네. 그리고 PD는 이제 계급투쟁 중심 이런 건데요. 저도 그래서 학생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주체사상을 이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령론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느끼기에도. 그리고 후계자론 그러면 이제 김정일 아들한테 이제 세습이네요. 세습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나중에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72년도에 김정일로 사실상 후계 구도가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세습이 이제 시작된 것이 1972년.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 72년이 어떤 해냐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72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국력도 더 셌고. 근데 공교롭게 후계자론으로 넘어가는 그 해부터 후반전부터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죠. 대체적으로 주체사상의 마지막은 영도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이요? 영도 예술. 그러면서 뭐죠, 그게? 김일성의 영도를 따라서 전 인민이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영도력을 마치 예술로 승화시켜서 영도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코믹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88년 조국통일 특별위원장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주체사항을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온소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내 친구가 누가 걸렸나 봐요. 네네. 영도예술을 들고 있다가. 네. 근데 이게 누가 졌냐? 정청래가 졌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제 수배받고 구속될 거니까 알리바이를 저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가면은요, 수십 개가 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수괴네요, 수괴. 그렇지. 그래서 그 영도예술 문건 걸린 것도 나한테 알리바이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억울합니까? 아니, 원래 그런 거 강세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이제 이쪽이 물리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마지막 희생 플라이를 쳐야 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보안선 그래서 한쪽에 다 몰아주는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한 줄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거 다 나중에 싸움 안 나요? 안 납니다. 그거 다 쓰는 것이 자세입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베린몸. 이왕 베리기 때문에. 수배받고 감옥 가서 징역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한테 씌워라. 다 그냥 이제 저한테 씌우는 거예요. 엄청난 동지의식 아니고는 그게 안 형량이 되는데. 높아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별로 안 높아져요. 네. 근데 그것이 어차피 수사는 마무리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다 떠미는 거예요. 경찰도 바라겠네요, 그런 걸. 그렇죠. 네. 정청래가 줬다. 정청래가 뭐 파출소 습격하라고 그랬다. 뭐 했다. 이게 다 걸리는데 다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건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했다고 자백합니까,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다 했다고.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방화가 일어나기 전에 네.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검찰청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공안기관을 완전히 증거를 해버리거든. 근데 그때 간 사람들이 다 나 지시를 받고 갔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배우 조종자네요. 네. 그래서 수배가 거의 뭐 총학생 이상도 아니었는데 네. 300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현상금이? 네. 그러다 300만 원? 감옥에 또 가가. 셌네. 300만 원. 센 거예요? 전대의장이 500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가 대구 사태 유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검찰청을 점거하고 지나가면서 민정당 도지부를 부수고 지나가다 MBC가 있길래 언론 적폐라서 MBC 부수고 다시 돌아서 오다가 시경 보고 시경찰청에 돌을 던져서 부수고 돌아가다 미문화원을 발견해서 네. 미문화원 현판을 꺼내서 불을 지르고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거 다 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주동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통으로 저한테 독박 쓰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 있는데 다시 영남대학교 그 재단 비리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재단을 몰아낼 때니까 그때 국정감사였는데 김동영, 뭐 박성무 뭐 이런 분들이 왔거든요. 이종찬. 그래서 이종찬, 박성무 뭐 이런 사람들이 계란 맞고 했어요. 강목 맞고. 민정당.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 모당에 있는 지금 청와대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제 후배인데 이 친구 열혈하고 강목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방화 사건 외에 이 폭력을 추가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에 대해서 네가 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은 간단했죠. 그 친구 주장이 다 맞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왜? 방화보다 나머지 건 한 10개 있어봤자 형량이 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껌딱지에 불과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권에서는 이게 이제 주체사상이 학생운동권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주요였죠. 5.18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5.18 때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 학살을 하는데 실제로 군대 이동권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평시 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어떻게 미국의 허락 없이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이것은 미국의 묵인 방조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런 거죠. 맞죠. 군대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면요. 일선에서 미 함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 판단이 그래도 최소한 자유의 여신상 있고 하니까 미국이 인권은 중시 여기니까 군부를 제어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대로 묵인 방조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미의식이 확고히 달라지고. 반미의식이 되면서 그 반미의식과 이제 주체사상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습 소조들이 생기고. 소조? 소그룹? 그렇죠. 네, 이렇게 4명이 뭐 학습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세포. 제가 공부하는 팀이 하나 있었고요. 제 밑에 하방팀이라고 그러거든요. 5개 팀이 있었어요. 하방.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세미나가 6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학보사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주체사상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수령론부터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후계자론 가서부터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사상성이 투철하고 신념의 강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쟁위원장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바로 감옥 가야 되고 수배받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조통특위장은
출범하자마자 네. 동 뜨자마자 바로 수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때 그랬어요. 88년도. 네, 조통위원장 바로.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이거 할 네, 때. 그거였죠. 근데 저는 주체사상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이제 8호 학번들이 모여서 이제 조통특위장 누가 할 거냐. 근데 난 제가 그때 총학생회 총무부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네요. 총무부장 출신이에요. 네. 대권 근데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발족식을 하고 저 사람이 조통특위장이다. 바로 그 순간 수배거든요. 그 다음에 선상금도 붙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드는데 그 어색한 침묵 한 2, 3분.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손들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정청래 쟤는 후계자론이나 수령론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좀 사상성이 안 뛰어난데. 야, 자유주의자인데. 약간 리버럴한데 어떻게 그렇다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리버럴한 네. 학생운동으로 치면 사상성이 투철하지 않는 리버럴한 사람이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야매네요, 야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우리 시대 참 주사파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군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살짝 그냥 공부는 했어요, 뭔지. 그러면 이들이 다 주사파라고 하는 건 전부 주체 사상에 다 빠져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등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학생운동권 출신을 주사파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이유였어요? 예를 들자면 전대협 같은 경우는 대중 학생운동 조직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학생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학생운동을 하는 데는 NL 주사파도 있고요. 민주 PD파도 있고요. 예. 또 CA 재헌의회파도 있고요. CA는 뭐예요? 혁명으로 재헌의회. 그러니까 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 CA는 나라의 골간을 새로 이 세우고 정부를 인정 못하겠다는 그쪽이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가 CA 쪽에 가깝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산호맹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선호행도 또 달라요? 박노해 시인. PD라도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A에서 좀 그렇게 많아요? 발전, 당시 계승 발전. 학생 운동을 80년대 세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87년 6월 10일 날이요. 저희 건국대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12,000명입니다. 충주까지 합쳐가지고 18,000 일반 학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서울이 12,000명이었어요. 전체 학생이. 네. 근데 그날 몇 명이 나갔는지 아세요? 6,000명이 나갔어요. 와, 엄청나네요. 6월 10일 날 명동으로. 네. 이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가는데 캠퍼스를 끝이 안 보여. 엄청나네요. 쫙 개미떼처럼. 와. 그리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완전 주체 사상을 완전히 골수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강철 서신의 김영환 씨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골수 주사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후계자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네. 분들.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하태경 같은 경우가 네네. 이제 주사파라고 할수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중 학생 운동을 다 주사파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죠. 그 전대협이라는 대중 학생 운동을 지도하는 지하 언더서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또 있어요. 골수 주사파가 할 때도 있고, 네. 네.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은 파도 있고, 그래서 네. 또 주사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계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반미 청년회, 그렇죠. 다르죠. 반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랑 경쟁했던 주사파 중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자민통 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네, 자민통. 정말 너무 외우기도 저는 어렵다, 이거. 굳이 얘기한다면 자민통 그룹이에요. 자유민주 통일이에요? 자주민주 통일. 자주민주 통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민통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 내가 자민통은 가입한 원래 적은 없어. 어르신들이 많은데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래서 학생 운동은 보통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중 조직으로서의 전대협. 그리고 밑에 이제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도 있고 지도 노선도 네네.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밌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사람들일지라도 예를 들면 강철 서신의 김영환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뭐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뉴라이트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설령 거기에 심취했을지라도 네. 우리가 그 불타는 청춘 그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생각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거든요.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난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어설프게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 당시에 상황이 다 다르고 네. 또 여러 계파가 있고 이런 건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사파가 몰려있다. 네. 그건 뭐냐면 학생 운동한 사람들은 다 주사파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몰상식한 주장이죠. 질문. 그럼 만약에 그 임종석 실장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께서 그 답변을 했다면 뭐라고 전희경한테 대답을 했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을 압축 요약해서 무식한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를 들면 알고 얘기해라. 손혜원 의원님이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너 디자이너지? 그러면서 하나의 자기가 꼬투리를 잡으면 어떤 디자인 분야에 가지고 디자이너라고 막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희경 의원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알고도 그렇게 덮어씌운 몰라서 겁니까? 그런 거죠. 아, 몰라서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아니, 그것을 그러면 대답을 임종석 의원이 그렇게 잘한 게 아니네. 말려들은 거네. 아니 핵심은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던 주체사상을 잠시 빌려왔던 아니면 뭐 헤겔 네. 사상을 빌려왔던 누구 사상을 빌려왔던 간에 그람시 사상을 빌려왔던 간에 어쨌든 당신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민주주의 학생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독재차도 호언철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직선제로 대통령을 한 표를 찍는 게 그 권한이 그때 생겼잖아요. 직선제 개헌이. 그런 걸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걸 봐야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다 그냥 싸잡아서 주사파로 공격하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맞았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이 75년생이고 임종석 실장이 66년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죠, 사실. 75년생이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저하고 손변하고 질의를 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그냥 아작을 낼 수가 있었다고. 그렇잖아. 근데 그게 너무 본인이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네. 파매당한 것에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 키워드 분석은 지금까지 역대 키워드 분석 중에서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는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이건 아니, 뼛속까지 아는 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전 이거 관련돼서 좀 개보도? 개파?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싶어요. 재밌네요. 그게 네. 옛날에 보면 공부해서 뭐 하게? 재밌는데 아니, 궁금해서. 재밌네요. 전희경하고 만날 일인가?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백 개의 개파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80년대 훨씬 적은 거 몇 개 안 돼요. 열 몇 개밖에 안 사람들이 돼요. 그 댓글로 그래. 저더러 왜 정청래를 빨아주느냐고 맨날 칭찬한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알고 얘기하니까 너무 명쾌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화, 독재체제에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우리가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공부해보고, 또 소위 말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토지도 제대로 분배하고 하니까 북한의 초기 계획을 좀 성공했으니까, 잘하나, 그걸 또 혹시? 따라 배워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사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치열한 이론적 연구 과정에서 네. 주체 사상을 좀 더 중용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PD파 쪽이거든요. 저는 네. 예를 들면 노회찬 이쪽에 더불어민주당 같으면 송영길, 백혜련 이런 사람, 넘어간 사람 중에 신지호, 아니면 저쪽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민중당에 있으니까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는 갔다가 다시 오고 이쪽 라인인데 이렇게 방법론적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체 사상은 사실 그 당시에도 유물론을 기본으로 물질의 선차성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주관적 관념론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 또 심하게 나올 때는 PD 쪽에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네, 많이 세계 했죠. 100대 종교다 이런 얘기까지도 너무 주관성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주체 의지를 중요하는 건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철학으로 성립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많았죠. 남배우님. 네. 중요한 지적. 수다맨에서는 절대 안 들어주는 걸 우리는 다 들어드리고 있어. 수단인들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은 그 당시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0년대 그러면 주체 사상이 왜 학생 운동권을 매료시켰는가 그리고 인기가 많았는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미의식. 주체 사상은 철저하게 반미거든요. 그리고 반제국주의. 네. 거기에다가 북한이 이 주체 사상으로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를 성공한 일정한 성과를 냈죠. 이론이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 노선. 아주 그게 탁월했죠. 네. 그래서 학생 운동도 대중화해야 되고 이제 네. 지하 골방 서클에서 몇몇만 하면 안 된다. 학생 운동을 대중화해야 된다. 그게 그렇죠. 주체 사상의 대중 운동론과 만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 인기를 끌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있기야 그러니까 있겠지만 사실 무의미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가 없죠. 손수 변호사. 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맞춰도 됩니까? 예, 맞춰도 됩니다. 지금에 있는 민주당, 뭐 네네. 자유한국당 정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방 전국 때는 정당이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겠죠. 많았겠지. 더. 훨씬 그렇죠. 많았어요. 같은 거죠. 거의 200개에 가까웠어요. 200개요? 네. 와. 너도 나도 다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타났겠지. 이게 뭐냐면 해방 전국 때 이제 이 정당의 결사체가 아니더라도 정당의 그런 내용을 띈 게 한 200개가 됐는데요. 그때는 사회주의 사상이 휩쓸었습니다. 여론조사로 치면 80%가 사회주의를 네. 지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뭐냐면 당시 해방 전국 때 가장 큰 민족적 염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는 통일된 독립국가, 어. 하나는 토지개혁, 토지개요. 하나는 친일파 척결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건 거예요. 야, 세 개 다 된 게 하나도 없네. 없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좀 했죠. 그렇죠. 친일파 거기 이제 몰아내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네, 했죠. 토지는 농민에게 뭐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해방 전국의 백성들이 사회주의를 너무 지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아니 뭐 미국이나 뭐 이승만 미국도- 이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4.3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죠. 그걸 진압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안 가고 우리가 교과서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죠. 네. 네. 여순 혁명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렇죠. 그 앞에 이제 그때 대구 사태도 있었고. 지금 얘기했던 주체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됐든 네. 아니면 뭐가 됐든 간 민족주의가 됐든 간에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뭐 곡괭이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한 네. 것처럼 그렇죠.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 해방 전국 때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일제제 독립을 배웠던 사람들 치고 당시 그때 마르크스주의자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게 이제 민족적 염원이고 대세였냐 하면 결국은 박정희도 남로당을 했잖아요. 그거 네. 뭐겠어요. 이게 대세고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세론자이기 때문에 힘센데 붙었을 거 이 아니에요. 주사파만 갖고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어져. 네. 끝. 맞아요. 키워드 분석 멋있었어요, 오늘. 맞아요. 예. 사실 뭐 전희경 의원 누구냐, 뭐 임종석 실장과 뭐 그런 죽어왔던 그런 관심 그 들 필요 없는 어딘가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냥 넘어가도. 아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없어요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정천의 키워드 분석 수사파. 근데 이제 제 알기로는 네. 지난번 공천에서 이한구라는 분이 공천위원장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큰 역할 하시죠. 저 당에 그 여성 전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 이은재 영입됐잖아요. 네. 전희경을 네. 공천을 했다라는 자유경제원. 거예요. 네. 네. 9번이죠. 비례대표 9번이었죠. 예. 예, 이한구 전 의원이 그 공천을 그렇게 잘 그리고 그 해주시는 두 사람이 바람에 다 네. 교문위로 오는 바람에 교문위는 정말 아,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문위에 손혜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그래요. 담당은 이은재. 예, 그래요. 아, 그래서 결국 저 당을 네. 스스로 자멸시키는데 너무 네. 혁혁한 전공을 써요. 근데 남배우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요? 왜요? 아니 그런 거 같이 경험했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두 분이 딱 그러니까, 예. 그 초점이 맞은 게 뭔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정 호흡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치면 NLPD야. 호흡이 잘 맞네요. 예. 그렇구나. NLPD야. 처리와 위에 보는 것 같습니다. 민족해방 민족민주주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주사파 그리고 잘 정교로 들었고. 가신 분 아이 잘 안 들었다고 됐어요. 했자. 그 차이. 예. 이러면 또 욕 아, 먹어요. 예, 예. 자. 예. 아, 이거 손별 살려. 저를 제 눈을 좀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눈이 어디네요? 알았어, 눈이 알았어, 크진 알았어, 않지만, 네. 바른정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네. 자유한국당도 있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진짜. 네. 그래서 가시죠. 한번 넘어가세요. 바른정당 네. 탈당 선언했습니다.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이제 무너지기가 일부 직전이죠. 네. 무너졌죠. 졌지 졌지 무슨 뭐. 이거 아니 직전이야. 탈당한 거예요? 탈당했죠. 했지. 탈당에다 제출했죠. 그럼. 아, 제출했어요. 그럼 탈당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술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12명이고요. 한 네. 명 이제 주호영 네. 나가면 전당대회 네. 끝나가면 이제 11명 남는 거죠. 아 그럼 탈당은 그냥 탈당에 내면 끝이에요? 그럼요. 뭐 그게 어. 뭐가 중요해? 9일날 되는 거 아닌가? 날짜상으로. 팩스가 가는 순간 탈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청래당하고 비슷하네요. 팩스가 돈 내면 입당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른정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바른정당은 뭐 교섭단체 집이 상실하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겠고 또 자유한국당은 뭐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넘어가는 그 의원들 지역구에 뭐 당협위원장도 있고 다 있고 또 심지어 중앙당 당직자들도 바른정당 갔다가 오는 사람 받지 마다라 막 성명 냈어요. 난리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현역 의원이 그냥 지역위원장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말썽은 많고 하지만 네. 현역 의원 숫자가 중요한데 문객이. 그렇게 돼요. 홍준표 대표도 안 그래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새해가 이제 불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지역위원장이랑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정리되는 거고 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현역 지역구 의원은 자동으로 지역위원장이에요. 아, 그래요? 자유한국당 그런 거 당원 없나요? 당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규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원 평가보다 한 단계 높고 국민 평가를 받았으니까. 국민 평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역위원장을 해야지. 그래서 원외들은 굉장히 그 불만은 많겠네요. 지금 어디나 다 그렇죠.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원외 때 18대 그러니까, 때 원외 때잖아요. 그때 혁신위원회 제가 하면서 제가 주장했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현역 의원 아닐 때 주장하니까 와. 먹히는구나. 먹히죠 당연히. 그래서 그건 제가 만들어놨어요. 남배우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국민의 뜻을 받드는 철새라면 예. 뭐 언제라도 하겠다. 또 하겠다. 그럼 한 번 한 놈이 두 번 못하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갈락 하다가 네. 다시 나갔잖아요. 근데 국민의 뜻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구의 그 상황을 얘기하나요? 저번에도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갔잖아. 그냥 레토릭이죠. 저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탈당하면서 무슨 성명서가 길게 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뭐 이따 얘기들 막 했잖아요. 없어요. 자기도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내가 지금 국회의원 아니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낯간지러운 일인지를 알겠어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나아. 변명이 긴 건 이상한 거지 뭐. 그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기를 뭔가 좀 감싸려고. 더 안 좋더라고. 아니 보기에 모양새가. 그렇지. 웃기는 거지. 저 뭐야 무슨. 그래도 뭐 욕 좀 얻으면 없더라도 배치 계속 다는 게 좋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왜 아니 그 배지보다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지방 선거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슈예요. 그 이후에도 자기한테 그 기득권이지. 밑에 자기 선거를 사람 위해서는 심겠다? 사람을 심기보다 지금 이 정치를 해보면은 국회의원 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시의원, 구의원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들 네.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 바른정당으로서는 네. 지금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부딪혀서 네.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못하겠다는 거지. 단기간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이득이고.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당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럼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거의 뭐 합당까지 할 것처럼 막 분위기 조성했다가 깨졌잖아요. 아,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지. 호남에 네. 있는 지금 의원들이 미쳤습니까? 거기로 가게? 그럼 지금 내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생각이 정 의원님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밖에 없잖아요. 단 한 명 김성식 의원만 이제 서울이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제 기본인데 지금 이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그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은 또 노회한 사람이라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래봤자 우리는 뭐 호남을 기반으로 그냥 뭉칠 거야라는 이런 사인을 보냈고 최근에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유성엽 위원장이 전 북이죠. 이분이 나서서 또 이제 반기를 드는데 제가 얼핏 듣기는 뭐냐면은 카드 3개를 달라는 거예요. 네? 카드 3개.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 이제 사석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 뭐 우리가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니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럼 우리를 광팔겠다? 포섭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 전라남북도 지사. 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광주시장인가, 그러면? 박지원 의원 있죠. 네. 전남지사. 네, 전남지사. 그리고 유성엽이 전북지사를. 아, 그래서 지금 안철수랑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전남북 지사에다 광주시장이나 뭐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만 더 얹어주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딜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재밌네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분은 도대체 뭐냐고.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복수하려고 잡았냐. 네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와 김무성 등 바른정당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손잡기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왜 무리수를 쓰면서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민주당 중심으로는 그 안에서는 자기는 영원히 대선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행군하라. 동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과 연대한다, 합당한다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추리소설을 쓰자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왼쪽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른정당과 어떻게든 뭘 하든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대연합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봤을 때. 네. 안철수의 빅픽처가 그렇다고 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호남 좀 버려도 그다음에 이제 상관없죠. 호남 의원들과는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해가 상반됩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동상이몽인데 안철수 대표는 보수대연합의 후보로 그렇죠.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해서 한번 끝장을 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호남 의원들은 생각이 달라요. 안철수와. 왜? 안철수의 보수대연합은 본인의 생존권이 보장이 안 돼요. 다음에 배지를 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민주당과 합치든가 네. 민주당과 연대하든가 아니면 수그리고 들어오든가 이것밖에 없어요. 남은 시간은 2년 반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괜히 호주머니 돈 없는 사람이 다 돈이 있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블러핑.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없으면서 지금 뭐 카드를 달라 뭐 한다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허세예요, 허세? 제발 내 그리고 몸 먼저 해 자기들이. 그렇죠. 기다려야 되거든. 급하니까. 제 몸만 받아주세요.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근데 나라도. 뻥카를 막 날리는 거예요. 왜?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가난하시구나. 네? 제일 가난하시구나. 제일 가난합니다. 저도 가난해. 그래서 안 맞는데? 뭔가. 호남 중진들의 생각은 정체성도 맞지 않고 안철수하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갈라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방선거 전후가 되겠죠. 전후. 네. 전후 지금도 사실은 차이가 큰데?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봐야 되죠. 네. 가는 길이 다른데. 이상돈 의원이 그런 그런데 말 이제 했죠? 이게 문제인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비례대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만 커버를 하고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호남의 의원들은 비례대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은 따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탈당 나갈 수도 있는 탈당 거잖아요.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의 문제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저는 그 의원님 생각들도 뭐 일리가 충분히 있지만 이제 대선이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두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오는 거는 뭔가 다른 흑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대 안철수라는 하나의 그 코드로 상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냥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 안철수는 그러니까 저는 둘이 대결한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의 생각이라는 것과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에 상존하고 있는 또 큰 나중에 근데 정계 개편까지 그게 이제 볼수 있는 박지원의 그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호남의 그럼 그 어떻게든 적을 든 의원들 모두에 같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예, 거예요. 그쪽 라인이고. 그리고 박지원 그렇죠, 의원은 거의 그걸 잡아야만 자기가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생존권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 그래서 라인하고. 결국은 저는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데 그런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든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수 쪽을 잡아서 그쪽에서 뭔가 키를 뽑아보겠다는 이 노선이 대입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의당 얘기 굉장히 재밌는데 참 남은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일단 오버하죠. 일단 끊어질 거 있으니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의 국감 후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광고 전에 했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민주당 지금 다른 그 정당 야당들 이야기를 쫙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이고 뭘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무너지면. 상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뭐 법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표결에 붙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국민의당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안에서 지도부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 생각하는 것과 또 지지자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지자들은 다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가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강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다선 의원들은 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 다선 의원들이 되면 이 당에 대해서 이런 부담들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까이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네. 잘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은 다 모두가 잘하고 못하고 친애하고 아니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이 이득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득이고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 앞에 있어요. 복잡한 그 네. 계산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일단은 세를 불려야 돼요. 이 우리 편에 동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되고 그것이 근데 이제 뒤에 위에 그 높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것이 합당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여오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우리 편을 이제 들 것인가 들어줄 사람들을 확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 배우님, 네. 서른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또 공식 제기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남 배우님은 어떻게 보세요? 합당이 되기야 어렵겠지만 합당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함께 뭐 연대? 뭐 이삭줍기가 되든 네. 또 안철수 쏟아내기가 되든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강력한 뭐 예를 들어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처럼 오면 예전에 김한길 안철수 체제처럼 또 이 안에 분란만 일어날 텐데 네. 그래도 진정성 있게 가자 하시겠지만 실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의당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째로 오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니 그건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솎아내기 호남 쪽이 뭐 다시 들어온다든가 노크를 하거나 이러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뭐 그나마 최소한 동력이 지금 바른정당 어느 정도 갈라졌고 국민의당도 갈라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닐까.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드네요. 정치는 흔히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가능성의 예술보다 현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의 예술. 타이밍,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청래당 뭐 단체 카톡방에 냈는데 보니까 서른 의원 융단 폭격 조짐이 보여요. 이미 그러고 있죠. 네.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은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촛불 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JTBC 나와가지고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완전 폭격을 맞았습니다. 누구였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뭐? 누군지 다 아는 국민. 다 알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가 40%입니다. 저도 사실 반대예요. 예. 정계 개편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기고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숫자를 불리거나 빼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의 왜곡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당제는 총선 민의였다. 그렇죠. 이거를 허무는 것 자체가 자기 혀를 자기가 씹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원칙을 깨면은요. 그런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 뜻을 믿고 가는 거고요. 정계 개편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정권 교체는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 문제제기, 토론, 표결, 승복이에요. 그래서 총선 때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의석을 많이 못 얻었다고 제2당이나 3당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총선 때는 그렇게 하고 총선이 좀 지났다고 이합 집산을 하겠다.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숫자가 부족하다. 뭐. 그렇죠. 자유한국당 120도 넘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쟁점되는 법안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쟁점 아닌 것도 막 발목 잡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법을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아셔야 되는데 네네. 5분의 2가 한 정당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121석이 돼야 120석 5분의 2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김연아 의원인가요? 네. 그 의원이 실제로 바른정당 네. 표결을 하니까 그래서 121석이 돼야 120석이면 5분의 2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산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은 물속에서 코 박고 오래 버티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보라고 하죠, 뭐. 국민 여론도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런 때는 좀 진중하고 네네. 좀 낮은 자세로 네. 좀 길게 보고 콕 물속에서 그 코 참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사들끼리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응을 안 해주니까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봤는데 특히 우리 교문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유성엽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그분을 호의를 했거든요. 그 지난번에 대전 갔을 때 이제 1박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새벽까지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분의 호의 무사를 해줬는데 논평을 우리가 냈어요. 논평을 이제 우리 간사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내서 해서 이렇게 논평을 같이 내자라고 했더니 국민의당에서 간사가 우리는 별도로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내는 줄 알았더니 글쎄 한 30분 뒤에 논평이 딱 나왔는데 우리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둘이 싸우는 게 둘 다 잘못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양비론이 또 나오는군요.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는 그 하루 종일 유성엽 위원장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워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민석 의원이 이제 우리 그 국민의당 간사한테 박쥐 아니냐고 이 양반이 새인 줄 알았더니 박쥐라고. 네. 근데 못 들은 척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논평을 낼 땐 지도부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온 모든 얘기는 함께 폄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 그 유성엽 위원장의 워딩이 아니고 그 아니지. 위에서 나온다? 그렇지. 그렇겠죠. 간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 위에서 나오는 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얼척없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유성엽 위원장한테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시니까. 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19대 국회 안행위 할 때요. 네. 그때 제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조원진 간사였어요. 와. 강적이. 그래서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를 배정을 했는데 제가 안행위 간사고 그 새누리당이 조원진 간사예요. 조원진 대표님이네요, 지금은. 신문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행위는 식물 상임이 된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완전 깽판치고 뭐 이렇게 다 났어요. 강대 강으로 간사끼리 붙는다? 19대 후반기에 안행위에서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평온한 상임위였어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도 우리 당이 아니었어요. 우리 당으로 지금 온 진영위원장이었어요. 새누리당이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법을 통과시켰어요. 1,000몇백 개를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임위에서 쟁점이 지도부끼리 당대당끼리 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솔직히 보면 간사의 재량이고 간사의 능력이에요. 혹시 안행위의 어떤 그 특성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쟁점 법안이 많았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당대당끼리 붙지 않은 것도요. 굉장히 안에서 첨예하게 붙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간 집회 시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위헌 판정 집시법. 났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 못했어요. 예를 들면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무조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치원 50m 이내에서는 뭐 집회를 못한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대당끼리 첨예하게 붙지 않아요. 상임위에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빼고 하더라도 통과를 실제로 많이 할 시켰습니다. 거는 이제 뭐 서로 뭐 목표를 같이 하는 것들은 많죠. 어차피 국민들 편의 위주로 여러 가지 가니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염동열 간사가 이제 우리 이 자유한국당의 간사예요. 근데 네. 간사가 힘을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사가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뭐 다선 의원들이 막 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염동열 간사가
회의를 하다 말고 새벽에 1시쯤 됐는데 완전히 집 엎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행패를요? 난리가 났었어요. 오. 왜 지도부하고 간사하고 충돌할 때도 많습니다. 충돌을 하니까 이제 같은 당이지만. 우리한테 자기가 마치 자기 당 의원들한테 이제 자기 성질 난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막.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쇼라고 하긴 좀 심했어요. 자기 당 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그러는데 그날 글쎄 나중에 논평이 났는데 네. 아니 우리 당을 왜 끌어들이냐고 국민의당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거 합의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냥 조용히 하면 되고요. 근데 아무리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당대 당끼리 지도부끼리 붙는 네. 건 또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당한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오늘 참 여기 계신 그 세 분 사이에서도 뭐 현역 의원, 전 의원 그리고 또 의원급의 식견을 갖고 계신 국민. 예, 국수집 사장님 계시는데 의견이 참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근데 제 의견은 이래요. 아까 실제로 보면 지금 같은 때는 아쉬워. 나는 네. 조금. 서른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것은 네네. 굳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예. 그들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뭐 무릎 꿇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다면 대세에 지장 주지 않으니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정도를 생각하는데 미리 먼저 던져서 네. 이렇게 난리를 낸 거는 서로 네.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저는 이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반대예요. 모든 통합에. 말 다 반대야.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거의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간에 거의 전쟁할 분위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실제로. 저는 지지자 편입니다. 야, 또 국민만 보고 가시는군요. 네. 아니,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저도 맞죠. 통합 지금은 반대. 2대2네요, 우리. 2대2. 뭐 정의당이 하자고 한다면. 네? 정의당이 통합하자고 한다면. 전 그것도 싫은 것 같아요. 그것도 싫어하겠죠? 예, 예. 아, 입진보 싫다고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우리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나이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당을 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복잡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양쪽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른 의원 같이 출장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근데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남들이 항상 피하는 얘기를 꼭 먼저 해서 항상 맞으세요. 정의원님 네. 같은 분이시군요. 아, 그런 조금 부분에서. 달라. 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 의원님은 얘기할 때 맞을 때 이게 임팩트가 있지. 확 나갈 때 나가고 또 네. 조용할 때 관심 없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나가요. 의총에서도 네. 계속 쓴소리 바른 소리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미는 네. 거예요.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서른 의원이에요. 이번에 가서도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또 강길부 의원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쉬지 않고 이제는 적대. 우리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세일즈맨 많이 별 나온다. 무소용입니다. 그렇다고 스킨십 그랬잖아.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 친하게 지낸다고. 소용없어요. 밥 사준다고. 네. 그게 바뀝니까? 그래도 밥 사주면 의미 없는 그것을 짓이야. 끝없이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긴 저는. 참 그래서 의원 300명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정말. 국회의원들은요, 뭐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자기- 누가 잘해준다고, 아무 뭐 상관없어. 해준다고. 자기- 이익이야, 자기 재선. 내 이익.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표계산입니다. 표계산.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2대2이기 때문에 가부 동수. 아,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연장자가 합의해. 또 그건 통과를 못 시키는 네, 거예요. 못 시키는 거예요. 가부동수는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서른 알겠습니다. 의원은 제가 하려고 때는 안 되겠네. 들쑤시는 과 네. 같고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네. 들쑤시지 않고 불을 지르고 물을 질러요? 그 방화네 그럼 방화. 그 불길에 그대로 앉아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스타일 서른 차이가. 의원은 들쑤시는 과가 분신공양을 아니고 막 쑤시는 것 같아요. 그 이게 10번 찍어서 넘어가든 안 아, 계속 찍어. 도끼질하고 계속. 있고 이쪽은 불 지르고 불 속에 가만히 있고 알겠습니다. 예,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둘 다 나쁜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주요 정당들 소식 살펴봤고 굉장히 좀 민감한 소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지자분들도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통일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아닐까. 다 다르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지지자들은요. 네. 국민의당은 총선 때 심판하자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우리 더불어민주당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본때를 보이자 이런 거죠. 살길 찾아간 거죠, 다들. 네. 근데 정치 보면은 뭐 그랬던 사람 다시 다 돌아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돌아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정말, 그냥 손잡고 막 이런 게 정치라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지지자의 뜻과 달리.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이제 지지자들 느끼면 이제 기어 들어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금이 환영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죠. 당대당 지분 5대5 통합 막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뭐 이런 경우보다 우리하고 국민의당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그 호남에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 뒤에 절치부심하면서 거기에 그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번에 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국민의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가 5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를 60%가 훨씬 넘는 우리가 표를 받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70%.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왜 쟤네들한테 굽시거리냐. 좀 힘들어도 참고 힘들어 참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지만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같이 정치라는 것은 같이 양보하면서 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하는 거예요. 거지. 여의도에서 얼굴 자주 보고 그러면 분노도 사그러질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끼리는 그러나 바닥민심과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은 뭐냐면 대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지원 대표. 네. 매일매일 문모닝 하면서 문재인 후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잊혀지지 않죠, 사실. 저는 그러면서 설령 속으로 민주당과 다시 합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근데 저는 명백하게 저도 사람들의 생각하고 같아요. 버티다가 끝까지 가면은 결국 저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이 지선에서 화가 한번 엎어버리고 간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제가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려면 먼저 사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사과. 석고대죄? 반성문을 써야죠. 반성문.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자기네 당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완전히 나오려고 생각하면 하겠죠. 정치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트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두들겨 패세요. 화 풀릴 때까지.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나 이제 지도부에서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느낌에 다시 우리 식구 아닌가라는 생각들인 것 같아서 청와대도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법안들이 있고 예산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거 같죠. 이제 원내대표와 또 당대표가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도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세 분의 이야기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손 의원님 이제 국감 끝났죠? 네. 아니요, 이제 10일 날 잠깐 한번 또 해야 돼요. 또 있어요? 아직도? 사실상 뭐 상당 부분 확인 국감 했어요? 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기 올림픽 성화를 가지러 가는 바람에 이제 또 도종환 장관 없었다고 도종환 장관 오면 한 번 더 하자고 저것들이 또 난리 쳐갖고서 한 번 더 해요, 10일 날. 손혜원 의원님의 이번 국감 두 번째죠? 소감 한 말씀 듣고 이번에 마무리할까요? 예, 저는 첫 번째 작년에 있었던 국감은 뭐 멋모르고 그냥 보좌관들이 준비해 준 거에다 이제 문화 쪽을 제가 이제 좀 아니까 문화 쪽은 제 뜻대로 했지만은 거의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제 의도대로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질이라든지 이제 무슨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저는 뭐 아쉬운 것들은 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보좌진들하고 함께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만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이제 문화재청 관련해서 미왕사 그 불화 천불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KBO 그 고소고발 이제 다 지금 하고 있고요. KBO 사건이 있었고 어떤 고소고발이죠? 그러니까는 KBO 양해영 위증에 대해서. 위증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지금 그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일 날 있으니까. KBO 우리끼리 해도 된다 그래서. KBO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반대해요. 무조건 반대하겠죠. 네, 반대해요. 무조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민한 사항들 또 건드렸던 건 뭐 게임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것들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 오늘 난리 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 관련해서. 그건 우리 해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준비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국감 마무리는 그렇게 네네. 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 했고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질의 시간이 모자라는 게 참으로 아쉬워서 저는 교문위에서 교육학 문화는 반드시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두 번째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림이 좀 보이고 뭐 정무라는 게 정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정치 네. 업무,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이 네. 정치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네. 정도고 그래서 이걸 4년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국회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짧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 2번 해봤고 2번 쉬어보잖아요. 제가 초선 때 또 재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가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 왜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의원 갑자기 되잖아요. 네.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보이더라고. 다른 의원들이요? 네. 그런 게 보이더라고. 좀 충고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것은 근데 뭘로 이렇게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들떠다니는 사람들. 나도 옛날에 들떠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맞아. 초선? 그리고 국회의원 정청래 그러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과 정청래가 항상 동일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리될 때도 많고 집에 오면 그냥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 항상 일체감을 가지고 24시간 360일 사는 사람 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요. 자리예요. 아우, 굉장히 힘이 그러니까 있죠. 그 힘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법안을 만들고 무슨 이제 행정부를 감시한다라는 기능보다도 뭐랄까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리에 예.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국회의원들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초선들은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배우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우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붕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저같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가 있는 사람은 뜰 이유가 없어. 무거워서 못 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40대, 50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던 그 서비스를 받잖아요. 기사가 붙고, 열 몇 명의 보좌관들이 붙고, 이렇게 할 때, 이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것들을 저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느껴요. 이런 거지. 자연인 개인과 공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언밸런스 이런 게 많고. 알겠습니다. 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오늘 이제 131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뭡니까?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산불 정책. 산불? 산불? 네. 산불. 산불? 산불이 아니라 네, 산불. 알겠습니다. 산불. 산불 정책. 산불 3,600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준비된 내용 굉장히 많이 안 있습니다. 통하네요. 안 통해요? 오늘 진짜 손 의원님 오시니까 아재 개그 시도가 없었어요. 오늘 아재 개그를 네.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 시간이 너무나 많은 그런데 주제가 진짜 있어가지고. 너무 아줌마가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죽여버렸어, 많아 진짜. 아재를. 알겠습니다. 아재 개그가 못 한 나오게 번 했는데 해버렸어. 지금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봤네. 보더라도 모른 죄송합니다. 척하는 거야 이제. 나 기억이 없어요. 뭐 했어요? 아유, 없었어. 알겠습니다. 없었어. 남배우님, 없었어. 손 의원님, 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132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면 한 그릇 따먹고 그냥 회의 다 마치고 그리고 후다닥 아이고, 뛰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없어서 네. 섭섭하셨죠? 그렇죠. 댓글에 예. 섭섭하시던 분 많아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또 손혜원 의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또 이제 생동감이 넘치는 네, 그런 팟캐스트 고맙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그 9명은 여야 의원들 다. 네 사실은 우리 당은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저하고 셋밖에 없었고요. 국민의당에 이제 간사님, 송기석 의원 그리고 장정숙 의원, 이동섭 의원 이렇게 갖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강길부 의원 가셨고 그리고 서른 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야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바른정당은 없고. 없어요. 아. 원래 바른으로 가셨는데 오셔서 자유한국당에 계셨어요. 어제 당이 바뀌네. 네, 네, 그 9분 중에 한 분이 또 9분에 포함됐군요. 네. 국정감사 이야기 저희가 오늘 그 후반부에 자세히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뭐
많아요. 네. 준비하신 거, 뭐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하나도 안 했어. 네. 네. 그리고 오늘 근황 토크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정 의원님. 네. 방송 잘 봤습니다. 뭐요? 방송에 해맑게 나오시더라. 진선미 의원도 뽀얗게 예쁘게 메이크업이 SBS가 좋은 것 같아. SBS? 네. 어떠셨어요? 블랙하우스?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날 그날 그 얘기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네. 얘기를 듣다가 말고, 다들 방해를 못 가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자 그랬대, 무서워가지고. 어떤 얘기요? 그날 거기서. 오춘산이 사건. 그거요? 두바이. 저는 사실 지난주에 김용민 PD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김용민 PD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 세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언제 했어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 들었어요. 별로 세진 않지? 많이 정지한 것 같아요. 지상파라서.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녹취가 있지만은 이것이 한쪽에 다른 쪽 사이드에서 주는 또 증언이 있어야만 얘를 그쵸. 깔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등산객 커플족이 왔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등산객 얘기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씀해 주시죠. 알았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아시면서. 그래서 9월 6일이라는 것만 예. 기억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저는 정 의원님이 그때 왜 가셨나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날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혔어.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해서 그렇게 두 분이 가셨다는데. 저는 진짜 내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김어준 총수가 건물 내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도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고. 지금도요? 네.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야.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 근데 혼자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럼 진선미 의원이랑 같이 가자. 진선미 의원이 그 낙검수 팀 그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정치하기 전에요? 그래서 정치할 땐가? 정치하기 전부터. 그래서 가서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심각한 일에 내가 지금 꼬였구나, 지금. 무서웠죠? 네, 무서웠어요. 지금도 좀 겁나나요? 그러면. 그래요? 얼마나 살벌한데요. 배추 농사할 때 혼자 가지 마세요, 진짜. 근데, 산짐승, 들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는 그 박용철 씨 그 자상 흔적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봤어?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김어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해 현장, 사진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다 봤어요, 저는. 봤는데 이 칼로 찔린 이 자국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건 전문 칼잡이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기역자로 막 꺾여 있고 상처가 V자로 꺾여 있고 더 심한 거 뭔지 아세요? 찔렀는데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포 뜨듯이 안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벌했고 그리고 증언한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막 몸에 막 칼자국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분도 이제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별개의 일로? 원래. 이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박용철 씨 후배뻘이죠.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난 일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이번 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줬으면 SBS가 좋겠어요. 참 그 타임리하게 그런 이 방송 기획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첫 방부터 막 6점 몇 프로가 나가는데 7.8%. 첫 방은 그랬어. 둘째가 첫 방이 6.5고 네. 둘째 날은 이제 내가 나갔잖아. 올랐죠 1%. 그러니까 이제 네. 7.8%로 갔죠. 7.8이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던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순간 청취율 9.8까지 올라갔다고. 9.8까지. 10%를 이 시대의 참 흥행인으로서. 흥행인으로. 근데 그런 기획이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이제 이게 뭐랄까 정신없는 거는 좀 있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총수가 우리는 맨날 보니까 아는데 이제 그 사람을 못 보던 사람, 목소리만 듣던 사람들은 조금은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왜요?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 손석희만 보다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파일럿 방송이라서 여러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쏟아본 거예요. 그렇지. 그 대신 자막 처리를 많이 하면서 네네. 아주 그냥 박진감 있게 스피드하게 막 했죠. 몰아친 거지. 저는 재밌었고 어떤 코너가 잘 먹힐 만한가 그걸 고르기 위해서 쫙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반응 좋은 거 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출연이 이제 정규 아닌가. 방송을 하게 되면 뉴스공장처럼 매일 뭐 이렇게 코너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알바 진행자 손수호입니다. 정치 알바 고정 멤버 3분 중에 손혜원 의원님 국감 일정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머 담당 남태우 배우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시다면서요?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고요. 조금 바쁘시다면서요? 예, 예. 영화 촬영? 그러니까 화수목금 4일 저녁 동안 한 서너 시간씩 팟캐스트 고정으로 있고. 아니 그렇게 4일이나 하세요? 예, 화요일 오늘이고 수금은 수다맨, 목요일은 사시남전기 여기 고정으로 있고. 아니 팟캐스트가 본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그렇게 거기다가 시사 안드로메다 한 번씩 있으니까. 이게 영화 촬영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라마의 고전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영화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한 8일 정도 집중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예, 그 독립영화 그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독립영화하고 상업영화 있는데 이제 예. 오늘은 예를 들면 독립영화 찍고 그 다음 네. 날은 상업영화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독립영화는 제가 대강 시나리오 봤는데 네. 비중이 크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거의 주인공이더라고. 여자 상대역 있습니까? 상대역은 없습니다. 아들, 딸, 뭐, 이렇게, 로맨스는 없고. 없어요? 예, 어머니, 뭐, 이렇게. 부인. 아쉽네요. 여자가 3명 있긴 있죠. 부인? 예,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부인은 누구예요? 부인은 뭐 배우죠. 예. 배우인데. 네. 그. 조심하시오. 요즘에 조덕재 실사건 때문에. 네. 부인과 대면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대화를 하는 정도. 오. 그 접촉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역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피곤인 네? 정청래입니다. 피곤인? 아주 피곤하시구나. 피곤해요. 오늘 농사 짓고 오셨나요? 네, 매일. 그것 때문에 매일이요? 매일 가죠 그러면. 예? 아직 안 끝나요 농사가? 겨울인데 좀 있어요. 아니 이제 다 끝내놨어. 배추 뭐. 그래요. 모두 잠깐 갔다 왔네. 아니 저희 아버지도 홍성에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밭이 하나 있는데. 무청이라고 알아요? 무청 알죠. 왜 몰라요? 무청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잎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줄기? 이파리. 줄기? 예. 예. 그거 따주는 거. 따준다? 한 2-3번 따줘야 돼.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들어. 무 뿌리. 오늘 그거 하고 왔어요. 혼자 하십니까? 뭐 혼자도 갔다가 또 뭐 주변에 또 누구도 갔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일을 맞춰놨어요. 그럼 이제는 끝이에요? 네. 수확만 하면 되나 물을? 그렇죠 이제. 언제쯤 수확합니까? 3주? 3주 후에? 아니 원래 김장할 때 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수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장이 11월 말쯤이잖아. 11월 말에 하나요? 네. 제가 참 이런 뭘 설렘을 해봤어야지. 몰라가지고.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게 없어. 그러면 네. 직업이 지금 거의 농업이시네요. 저는 뭐 지금 거의 농업인이죠. 네. 피곤인. 제가 평생 본 배추 중에서 이렇게 잘된 배추 처음 봤어요. 파실 겁니까? 그래서 손혜원 의원만 특별히 드리고. 그래요? 나머지는 밭대기를 팔려고. 고맙습니다. 네. 배추 하나가요. 한 아름이야. 이거 좀 이상하다. 진짜요? 설마. 이거 뭐 낚시꾼이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나 그렇게 크게 정말요? 배추가 자라는 걸 이번 처음 알았어요. 유기농. 인증샷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 웅크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만 해요. 야. 배추가요? 네. 이거 참. 너무 허풍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손혜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끊어야지. 네. 제 배추예요. 트럭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아니, 그거를, 1900포기 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포기씩 뽑아가지고 노란 배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쌈을 싸먹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알았어요. 그래서 1900포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무하고 배추하고. 100포기. 혼자 어떻게 100포기를 먹어. 큰 집에 갖다 드려서. 큰 집에? 김치로 내 담아다 갖다 드릴게. 하여튼 뽑을 때 오세요. 네, 그리고 그럴게요. 골라가시라고. 그럴게요. 배추하고 그래서 무하고. 차하고 용달차 하나 하고 해서 가겠습니다. 무는 지금 무청 얘기했는데 한 3번 정도 줄기를 따줬거든요. 이파리를. 그러니까 뿌리가 더 튼튼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배추 알바야. 네. 하여튼 수확할 때 오세요. 네. 네. 손수 변호사는 올 필요 없어. 네.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배추 이야기하는 동안에 약간 늦으셨지만 굉장히 또 빠르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감을 마치고 그 와중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일본에 출장을 좀 갔다가
교문위원들 포함해서 9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제가 예. 그 일본에 출장 일본 역사기행을 갔다 왔어요. 어디요? 나라 오사카하고 나라 네. 교토 갔었어요. 네. 가서 이따 또 기회 되면 또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거를 했고 그 의원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네. 갔다가 와서 네. 네, 또 출근을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교문이 회의가 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 을밀대라고 마포 갑에 아주 맛있는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을밀대가 여기도 있나요? 마포에도? 여기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거기가 본점이에요. 아, 이거 본점이에요? 아, 뭐 줄 서서 먹는데요. 줄 서서 먹는데 그 마포 갑의 의원하고 함께 가니까 그냥 네. 방까지 마련해주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방에 앉기 어렵고 네. 저는 냉면보다도 국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거기 예. 국수, 국수도 칼국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빈대떡도 맛있더라고요. 네, 빈대떡도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 하고 네. 바로 파가 주체사상파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 이념, 철학 사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승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체 사상이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학습이 되죠. 그렇죠. 네. 이 주체 사상은 철학의 근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수령론, 영도론, 후계자론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좀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령론은 무오류의 신을 신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령의 지도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독재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980년대 이제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NL 계열, NL-PDR입니다. 정확하게 NL과 PD 계열로 나눠졌을 때 NL-PDR은 민족 해방이죠. 네. 그리고 PD는 이제 계급투쟁 중심 이런 건데요. 저도 그래서 학생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주체사상을 이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령론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느끼기에도. 그리고 후계자론 그러면 이제 김정일 아들한테 이제 세습이네요. 세습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나중에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72년도에 김정일로 사실상 후계 구도가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세습이 이제 시작된 것이 1972년.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이고 72년이 어떤 해냐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72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국력도 더 셌고. 근데 공교롭게 후계자론으로 넘어가는 그 해부터 후반전부터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죠. 대체적으로 주체사상의 마지막은 영도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이요? 영도 예술. 그러면서 뭐죠, 그게? 김일성의 영도를 따라서 전 인민이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영도력을 마치 예술로 승화시켜서 영도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코믹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88년 조국 통일 특별위원장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주체사항을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온소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내 친구가 누가 걸렸나 봐요. 네네. 영도 예술을 들고 있다가. 네. 근데 이거 누가 졌냐? 정청래가 졌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제 수배받고 구속될 거니까 알리바이를 저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가면은요, 수십 개가 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수괴네요, 수괴. 그렇지. 그래서 그 영도 예술 문건 걸린 것도 나한테 알리바이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억울합니까? 아니, 원래 그런 거 강사예요. 정권 입장에서 이제 이쪽이 물리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마지막 희생 플라이를 쳐야 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보안선 그래서 한쪽에 다 몰아주는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한 줄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거 다 나중에 똑같았어요. 싸움 안 나요? 안 납니다. 그 다 쓰는 것이 그래요? 자세입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 관례.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베린몸. 이왕배리기 그래요? 때문에. 수배받고 감옥 가서 징역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한테 씌워라. 다 그냥 이제 저한테 씌우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동지의식 아니고는 안 그게 되겠는데. 형량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어차- 높아져요. 네. 근데 그것이 어차피 수사는 마무리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다 떠미는 거예요. 경찰도 바라겠네요, 그런 걸. 그렇죠. 네. 정청래가 줬다. 정청래가 뭐 팥주스 습격하라고 그랬다. 뭐 했다. 이게 다 걸리는 거 다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건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했다고 자백합니까,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네, 했습니다. 다 했다고. 그냥 했다고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방화가 일어나기 전에 네.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검찰청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공안기관을 완전히 증거를 해버리거든. 근데 그때 간 사람들이 다 나 지시를 받고 갔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배우 조종자네요. 네. 그래서 수배가 거의 뭐 총학생 이상도 아니었는데 네. 300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현상금이? 예. 그러다 300만 원? 감옥에 또 가가 셌네. 300만 원. 센 거예요? 전대 의장이 500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가 대구 사퇴 유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검찰청을 점거하고 지나가면서 민정당 도집을 부수고 지나가다 MBC가 있길래 언론 적폐라서 MBC 부수고 다시 돌아서 오다가 시경 보고 시경찰청에 돌을 던져서 부수고 돌아가다 미문화원을 발견해서 네. 미문화원 현판을 꺼내서 불을 지르고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거 다 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주동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통으로 독박. 저한테 와. 예, 독박 쓰고 그다음에 세다. 감옥에 가 있는데 다시 영남대학교 그 재단 비리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재단을 몰아낼 때니까 네. 그때 국정감사였는데 김동영, 뭐 박성무 뭐 이런 분들이 왔거든요. 이종찬. 그래서 이종찬, 박성무 뭐 이런 사람들이 계란 맞고 했어요. 강목 맞고. 민정당.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 모당에 있는 지금 청와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제 후배인데 어. 이 친구 열혈하고 강목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방화 사건 외에 이 폭력을 추가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에 대해서 네가 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은 간단했죠. 그 친구 주장이 다 맞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왜? 방화보다 나머지 건 한 10개 있어봤자 형량이 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 껌딱지에 불과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학생운동권에서는 이게 이제 주체사상이 학생운동권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주요였죠. 5.18 때문입니다. 네. 예,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5.18 때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 학살을 하는데 실제로 네. 군대 이동권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평시 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네. 있어서는 못하지만 이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코너를 운영하려나 봐요.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에 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시간대에 그렇지 하겠죠? 않아야 되지. 네. 그치? 이번에는 뭐 좀 파일런만. 재밌게 아니 시청률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정 의원님 시간대에 쓴것 같아요. 나오셔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사실 오늘 진짜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우, 진짜. 이슈가 오늘 하루만 빨리빨리 해도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할게 되게 늘어진다고 많아요. 누가 댓글에 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진짜 바른정당 결국은 분당 내지 집단 탈당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내부에서. 또 이상한 얘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 빨리 시작하세요. 심리적 분당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손혜원의 국감 후기 오늘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안 해도 끝난 지가 돼요? 언젠데. 네, 아 그래도 예. 그리고 바쁘니까 먼저 그 앞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오늘 뭡니까? 주사파. 주사파. 예. 다시 한번 화제가 되는. 네. 왜 주사파를 다루는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와서 같아요. 주사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희경 의원 안 나타났대. 안 왔어요? 네. 어. 불 지르고 도주했군요. 네. 뭐 인터넷 보고 있겠죠, 뭐 다. 예. 그러면은 광고, 소중한 광고 소개해드리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주사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주사파 들어가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주사파. 2017년 올해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된 네. 해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부터 시작된 ML주의라고 그러죠. 네, 레닌까지. 네, 레닌까지. 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네. 중심으로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몰락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하나의 체제로서 자리 잡고 20세기 가장 세계적 사건을 꼽으라면 볼셰비키 혁명과 아기양, 돌리, 복제 이것이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ML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세웠는데 북한은 정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주체 사상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또 오해 소지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아니,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 중심의 철학. 표방했죠. 이걸 표방한 거고요. 주체 사상은 그냥 주체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이
철학의 근본 원리인데요. 이 철학의 근본 원리는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 모든 것의 으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게 여기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체이고,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며,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줄여서 자창의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이 철학적 근본 원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의 철학적 근본 원리를 제기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횡행하던 그때와는 달리 제국주의가 실제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제국주의 사상을 같이 첨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만든 이제 사상, 철학 사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김일성이 만든 게 맞아요? 맞습니다. 황장엽이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그건 이제 체계화한 거고요. 체계화. 정리했다고, 집대성했다고 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짧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사회주의라 공산주의론이 이 유물론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변증법적 거는 유물론. 조금 전 말씀하신 거는 유물론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제 네, 마르크스의 그렇죠. 물질의 일차성, 네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네. 생산 관계, 생산 양식, 그리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이런 걸 가지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라고 이제 북한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요. 그리고 1926년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 그걸 줄여서 트드라고 그러죠. 네. 그걸 세웠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트드요? 트드. 타도 제국주의 동맹, 줄여서 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930년 6월에 카룬 회의에서 주체 사상에 대한 맹화 이런 것을 김일성이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1926년인가요? 6년이 아니죠. 보천보 전투. 네. 그 동아일보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청년 김일성이 실제로 일본 주재소,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서 혁혁한 공원을 세웠고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라고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 그 당시는. 근데 어떻게 미국의 허락 없이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이것은 미국의 묵인 방조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런 거죠. 맞죠. 군대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해버리면요. 일선에서 미 함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 네. 판단이 그래도 최소한 자유의 여신상 있고 하니까 미국이 인권은 중시 여기니까 군부를 제어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대로 묵인 방조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미의식이 확고히 달라지고 반미의식이 되면서 그 반미의식과 이제 주체사상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습 소조들이 생기고 소조? 네. 소그룹? 그렇죠. 네, 이렇게 4명이 뭐 학습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도 그래서 세포. 제가 공부하는 팀이 하나 있었고요. 제 밑에 네. 하방팀이라고 그러거든요. 5개 팀이 있었어요. 하방.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세미나가 6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학보사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 조직에 들어가서 네. 이제 주체사상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수령론부터 이거는 좀 걸리죠. 이상하다. 그러면 후계적으로 가서부터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사상성이 투철하고 신념의 강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쟁위원장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바로 감옥 가야 되고 수배받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조통특위장은 출범하자마자 네. 동 뜨자마자 바로 수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때 그랬어요. 88년도. 네, 조통위원장 바로.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이거 할 때. 그거였죠. 근데 저는 주체사상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이제 8호 학번들이 모여서 이제 조통특위장 누가 할 거냐. 근데 난 제가 그때 총학생회 총무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총무부장 출신인데. 네. 대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발족식을 하고 저 사람이 조통특위장이다. 바로 그 순간 수배거든요. 그다음에 현상금도 붙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드는데 그 어색한 침묵 한 2, 3분.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손 들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이 사람들은
정청래 쟤는 후계자론이나 수령론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좀 사상성이 안 뛰어난데. 야, 자유주의자인데. 약간 리버럴한데 어떻게 그렇다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리버럴한 네. 학생운동으로 치면 사상성이 투철하지 않는 리버럴한 사람이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야매네요, 야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우리 시대 참 주사파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군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살짝 그냥 공부는 했어요. 뭔지. 그러면 이들이 다 주사파라고 하는 건 전부 주체 사상에 다 빠져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에서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등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학생운동권 출신을 주사파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예를 들자면 전대협 같은 경우는 대중 학생운동 조직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학생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국 학생운동을 하는 데는 NL 주사파도 있고요. 민주 PD파도 있고요. 예. 또 CA 재헌의회파도 있고요. CA? CA는 뭐예요? 혁명으로 재헌의회. 그러니까 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 CA는 나라의 골간을 새로 이 정부를 인정 못하겠다는 그쪽이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가 CA 쪽에 가깝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산호맹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선호행도 또 달라요? 박노해 시인. 피디라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CA에서 좀 그렇게 많아요? 발전, 당시 계승 발전. 학생 운동을 80년대 세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87년 6월 10일 날이요. 저희 건국대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12,000명입니다. 충주까지 합쳐가지고 1만 8천 일반학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서울이 12,000명이었어요. 전체 학생이. 네. 근데 그날 몇 명이 나갔는지 아세요? 6,000명이 나갔어요. 와, 엄청나네요. 6월 10일 날 명동으로. 네. 이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가는데 캠퍼스를 끝이 안 보여. 엄청나네요. 새카만 개미떼처럼. 와. 그리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완전 주체 사상을 완전히 골수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강철 서신의 김영환 네. 씨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골수 주사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그런 나- 분들은 뭐 후계자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네. 분들.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하태경 같은 경우가 네네. 이제 주사파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중 학생 운동을 다 주사파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죠. 그 전대협이라는 대중 학생 운동을 지도하는 지하 언더서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또 있어요. 골수 주사파가 할 때도 있고, 네. 네.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은 파도 있고, 그래서 네. 또 주사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계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반미 청년회, 그렇죠. 다르죠. 반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구나. 또 거기랑 경쟁했던 주사파 중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자민통 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네, 자민통. 정말 너무 외우기 저는 어렵다, 이거. 굳이 얘기한다면 자민통 그룹이에요. 아, 자유민주, 뭐, 통일이에요? 자주민주 통일. 자주민주 통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민통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 내가 자민통은 가입한 왜요? 적은 없어. 어르신들이 많은데 통상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학생운동은 보통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전대협. 그리고 밑에 이제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도 있고 지도 노선도 네네.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밌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사람들일지라도 예를 들면 강철 서신의 김영환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뭐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뉴라이트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임종석 비서